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의원 추천인권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57회 인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시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아산시 전체 인구의 22%인 78,391명의 신중년 세대입니다. 이는 청년층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예산은 청년층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정책 예산은 약 89억 원. 반면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신중년의 삶과 도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신중년 관련 조례의 정비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2016년 제정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센터나 실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노원을 놀리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추경 직불제, 타작물 재배 장려 등 농민들에게 농사를 줄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는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는 1.57만 헥타르, 아산에는 1,029 헥타르를 감축 목표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분포면 전체 벼 재배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에게 불이익이 따르고 농가에도 직불금 감액 등 각종 페널티를 부과됩니다. 정말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들어가셔서 혹시 위원장님 장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단체 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탱고 소속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아이도 그냥 부처럼 지 말고 아이도 동력분 보면 60세도 진행되고 우리 의원의 재량으로 맡긴 것에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네. 않고 우리 자기 딸이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적 물적에 대한 지원 사업은 포함이 안 돼요.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자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 따라서 봤을 때 우리 아산시를 신설했다가 이제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 소자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거리가 가깝다 해서 면적과 상관없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시장 있어야 됩니다. 예. 공공단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차량이 더 이제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운영하는 그래서 아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산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보한 육성은 사실 기술혁신 기관의 역량을 그러면은 강조가 우리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준비한 관계를 현재 지식사업센터는 오피스 위주로 하고 우리가 현장 감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햇별로 좀 늘어나는 그 숫자를 설명 페이지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화이팅! 기관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아산시는 학교에 이제 대시가 되면서 이제 종합 문제를 발생하고 에서는 충남도 교육청에 학생 대치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베스트인 알이 될 겁니다. 교육장과 물놀이 정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이런 시설을 아산호라고
성을 보시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을 요하면 과에서도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선발전이 안 돼요.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도로관리과가 있습니다. 수용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약 120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운봉, 재량제는 수목이 요청하여 그들이 앞으로 저희 고속시간은 가끔씩 안에 바뀌자라는 측면에서 본 겁니다. 2023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아산시가 받았다.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를 하는 건 저희가 하는데 시설을 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요. 저희가 밀어 당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 의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산시의 거주하는 신중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세움터 시스템에서는 허가, 불허가 여부를 사전에 공유하여 민원인들이 조건부 허가나 불허가 표기를 보고 자진 철회를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업자들에게 빠른 인허가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단두대 같은 통보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당시 국장은 애매한 사항은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에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상정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곧 심의위에서 실질적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하다는 표현은 명확한 심의 기준조차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비서진의 불성실한 응대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격검진과 임명 기준에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과연 어떤 평가와 기준으로 인사 발령이 될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서진을 늘리는 조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점령군 행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 확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산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서관 증원이 아니라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민원 최일선의 실무 공무 인력을 늘리고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충남도 내 다른 지자체 또한 대체로 2명 내의 보좌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아산시는 이번 증원으로 총 7명의 비서 및 정책 보좌관이 수행 인원으로 채워질 상황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 예고문 내용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전문 임기제 인원 조정 내용인 제67조 제3항이라는 문구는 현재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 그 개정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관련 조항은 제67조가 아닌 제68조 3항이며 이는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